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순서인데요. 경기가 이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뭐 지금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 뭐 공매도도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는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우리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두 달 넘게 국내 증시가 이제 횡보를 했고 며칠 전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좀 괜찮고요. 그래도요. 어제까지 네.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졌는데 이거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딱 보십니까? 네, 그 상황은 훨씬 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할 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 몇 달, 한 두 달 됐죠. 두 달 정도, 뭐 나라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는 어떤 그 조정 장세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국채 금리가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 10월 국채 금리 1.76%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 그 기사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경제학자들은 시장 전략가들은 뭐 1.6 밑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한두 분이 이제 막 나타나시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네. 그리고 시장이 뭐 이제는 1.6이든 1.65든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네네. 사실은 지난번에 뭐 저도 정확히 얼마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난번 벌써 뭐 한 1, 2년 됐던가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런 주장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은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겁을 굉장히 먹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사실 채권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뭐 도대체 1%면 어떻고 1.5%면 어떻고 그 낮은 금리 2%도 마찬가지인데 그 낮은 금리에 뭘 채권을 사냐. 근데 채권이라는 것도 한편에 굉장히 튼튼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채권이 이 확정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갖고 있다가 이걸로 결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만기만 맞춰놓으면 그걸로 뭔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는 있게 마련이고 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해야 될 자산에 쓸 수 있는 이런 수요들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어떤 좀 과도했던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좀 안정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거는 지금 네. 사실 뭐 돈 안 쓴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1.9조 달러에다가 추가로 또 2조 달러 이상 또 뭐 인프라 투자한다고 그러지. 네네. 조금 더 지나면 또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런 거를 모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금리가 안정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엔 좀 이런 안정세들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서비스업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다가 안 좋게 나왔다가 뭐 약간 다소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예,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은 좋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가 뭐 2023년까지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골디락스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네. 그 뭐
그 다이먼 CEO만큼 제가 뭐 해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더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수는 예.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그 미국 경제를 골디락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네. 과도하지 않은 성장과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물가와 네. 그거를 반영해서 네. 통제 가능한 금리 수준 하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제가 좀 잠깐 바꿔볼까요? 프레이즈를. 네, 네. 평화스러운 성장.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게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조짐들이 네, 네, 보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약간 경제 지표들은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명한 거는 네. 적어도 이제 기업들한테 이 물어보는 PMI라는 건 네. 지금보다 미래가 어떨 거냐는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 개선되는 게 맞고 고용 지표는 우리 계속 지금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큰 흐름으로 보면 정책 당국이 주도해서 경제를 살려나가고 고용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 실업률을 줄이는 방향이죠. 완전 고용 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물가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어서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물론 네네네. 그런데 어떤 우려는 있냐면 네. 사실 뭐 올해 그 다음에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1년 이상 계속 이어지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 문제가 됐던 금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시기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2023년 이런 전망은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적어도 올해 내년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좀 과열되지 않은 상태의 경기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 중에 있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모든 게 거의 완벽해지면 뭐 코로나도 이제 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중화항체가 생겨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고용률도 뭐 예전처럼 한 뭐 3%는 아닐지언정 4%로 떨어지고 실업률이죠 고용률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조짐이 지금 보여요. 네네네. 이제 그리고 그 색채도 좀 다르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좀 독특한 정부였어요. 그 이전에 그 오바마 때하고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 자체가 각자 도생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고 우리를 넘보는 사람이나 국가겠죠. 국가는 이렇게 좀 제한하는 이런 방향이었다면 미국이 이제 기존대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걸 좀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네네네.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이 큰 두 축도 있지만 이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실은 동맹을 활용한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군산복합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않고 불개입적인 방식을 취하는 그 집단 간의 어떤 말하자면 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행태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인권에 대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요. 인권 문제가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실로서의 인권 문제도 얘기할 거고 군사력에 대한 충돌도 얘기할 거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2028년에서 2030년 정도쯤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가 그건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뭐 받아들여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싶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그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게 뭐 지속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짧은 질문, 네. 그 다음에 요즘 그 이런 무거운 질문 말고요, 좀 가벼운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우리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영향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단기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조금 우리가 사실 어떤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수급 상황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좀 밸류가 높아 보이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정말로 이 밸류가 높은 건지 정상적인 밸류를 찾아왔는지 이거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네. 이 투자자들 특히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은 히스토리컬 밸류보다 높은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결국은 말씀드렸던 그 큰 구도화에서의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기관화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를 기관화된다. 네. 비트코인 기관화됐습니까? 기관화되는 중이죠. 기관화되는 중이다. 아직은 네.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기관화되는 중인데 네. 사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제약들이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전통 자산과 모습이 다르다고, 그 다음에 법화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이걸 무시해버리지 못할 만큼 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게임 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코인들 네. 그 안에서는 거래하시잖아요. 네네네. 아까 메타버스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그 안에서 민간 부분이 그걸 거래하기 시작하면 정말 억지로 법적으로 못 쓰게 만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자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